안녕하세요. 지매 단기 지열의 단기 원장 이상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지매 시험의 독특한 특징인 이 CAT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이게 이제 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정백승이라고 그러죠. 이 지매도 이 CAT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시험 볼 때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우선 CAT라는 거는 얘는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의 약자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적응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 초반에 잘 맞고 처음 비기닝에 잘 맞고 그 다음에 연달아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버블 같은 경우엔 초반에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SC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달아 잘하는 거는 RC가 중요한 거죠. 두 가지가.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지매 시험에 아주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소위 말해서 이 퍼펙트하지 않더라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not perfect예요. not perfect. not perfect 해가지고 accuracy가 기본적으로 한 67%만 되더라도 이 버벌이 이게 35점 정도가 나오고 액큐러시가 70% 정도가 되면 버벌이 38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완벽하지가 않고 정답률이 67%만 되더라도 충분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매 시험은 굉장히 긴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알아주시고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한 20개만 잘 맞았다. 20개만 잘 맞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를 전부 다 맞잖아요. 전부 다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틀리면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거의 30점 가깝게 나와요. 30점 가깝게. 왜냐하면 초반에 자꾸 연달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이 셋 중심의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셋 중심의 테스트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팅이라고 그러죠. 세팅. 내가 좋은 셋을 만나냐, 나쁜 셋을 만나냐는 세팅이라는 건데 이런 세팅이라는 것은 이 굿 세팅이냐 배드 세팅이냐는 그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에요. 필연. 내가 재수가 좋아서 좋은 세팅을 만나는 셋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이게 맞았거나 틀렸거나 그 나오는 문제는 끊임없이 변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맞을 때나 틀렸을 때마다 문제가 계속 변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맞으면 점점점 문제들이 어려워지고 점점 하드해져요. 맞으면 점점 하드해지고 그 다음 틀리면 점점 이지해지는 거죠. 잘 알아두세요. 이런 시험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퍼펙트한 시험이 아니니까 정답률을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스가 49점을 맞고 버벌이 35점을 맞으면 이게 토탈 700점이 되는데 이 정도의 액큐러시가 대충 한 67% 정도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벌이 35점 맞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67%는 게 보통 14개 정도 틀리면 돼요. 14개를 미스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버벌 같은 건 41문제니까 41문제 중에 27문제를 맞는 거고 이게 버벌이 되는 거고 걔가 이게 대충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매스 같은 경우에는 이 키퀘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모든 문제를 다 맞을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 키가 되는 문제들을 잘해야 돼요. 키퀘이션. 그래서 키퀘이션은 인티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니퀄리티가 있고 부등식이 있고 앱솔루트 밸류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인천 통계 두 가지만 잘하면 거의 이 두 개가 매스가 4구에서 5군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 거죠. 실렉트 앤 포커스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나열식으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나열식으로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라는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버벌도 키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매스만큼은 인식한 통계를 잘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프랩을 풀어가지고 프랩이라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진맥에서 시험 보는 사람한테 제공하는 모의 테스트예요. 모의 테스트인데 이 프랩을 풀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얘네들만 맞잖아요. 그 매스가 기본적으로 4구에서 5군까지 나온다는 사실을 꼭 주목을 하세요.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키가 되는 문제를 잘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잘하라. 그게 바로 CAT 시험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잘 알아두시고 제가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 15년 동안 지멘 매스를 강의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시험도 27번이나 봐가지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냐면은 이제 보시면 이제 덤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덤이가 뭐냐면은 얘는 점수에 영향이 없어요. 점수에 아무런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무런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 지맥 지맥이라고 이 지맥 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서밋을 갔다 왔어요. 제가 서밋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더미를 물어봤더니 더미가 전체 78문제가 기본적으로 매스가 37개고 버벌이 41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더미가 보통 한 6개에서 10개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10개 된다. 거기에 있는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점수 영향이 없는데 보통 이 정도의 문제들이 더미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러한 더미가 존재하고 얘를 잡으려면 거기 써 있듯이 타임 매니저먼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데드라인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시험을 보다가 모르면 5분 만에 과감하게 자기가 개싱한 답을 찢는 게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타임 매니저먼트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 이 SC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초 만에 한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좋아요. 한 문제를 푸는데 보통 30초 만에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CR이랑 그 다음에 RC에 집중을 하는 거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건데 여기다 포커싱을 하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게 RC가 더 중요해요. 연달아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CR은 모든 문제가 다 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RC랑에는 이 지문만 제대로 이해하면 세 문제랑 네 문제가 전체 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포커싱이 더 도움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SC는 30초 만에 못 풀면 10분을 봐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전략을. 그래서 이제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전략을 잘 짜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 점수가 뭐 버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8점 정도다. 그럼 버벌이 28점 정도가 되면요. 애큐러시가 대충 한 5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초반에 SC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충 한 30번 정도까지 풀각으로 하는 거죠. 30번 정도까지.
그래서 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거의 잘 맞으면은 기본적으로 뒤에 나머지 11문제를 거의 반타작을 하더라도 이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알아주세요. 근데 만약에 목표 점수가 내가 버벌이 목표 점수가 버벌이 28점이 아니라 35점 정도가 된다. 이거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얘네 에큐러시가 저기 써 있듯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한 67% 정도가 돼야 되니까 보통 어떻게 푸냐면은 얘는 이러는 거죠. 1번부터 기본적으로 36번까지는 풀 각오로 하세요. 그래서 얘 정답률을 75%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9개가 미스를 하는 거죠. 9개가 틀려요. 9개가 미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1문제니까 5문제가 있죠. 이 5문제는 얘는 찍는 거죠. 게싱을 하는 거예요. 찍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기 지맥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지맥에 가가지고 지맥 똑같은 서밋에서 이 게싱하는 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표를 보여주는데 이 5문제까지 찍은 것은 찍은 사람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벌이 한 25점 이상 되는 고득점자는 보통 찍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문제를 찍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고 거기 또 뭐라고 써있냐면 네가 만약에 문제를 내비두면 페널티가 적용된다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통 36번까지 에큐러시를 이 정도로만 더 많이 맞으면 좋고 물론 처음에 앞부분에 많이 맞으면 더 점수가 높아요. 그렇게 하면서 남은 5문제를 이 기본적으로 이 게시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게 하나의 답으로 결정을 하세요. 여러 개를 하지 말고 하나의 답으로. 그러니까 A면 A, B면 B, C면 C, D면 D, E면 E. 똑같은 걸 하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연과학 지문이 나오는데 자연과학 지문을 보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기본적으로 버벌은 히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지문만 나와요. 세계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소위 말하는 히스토리 지문은 뭐가 나오냐면 페미니즘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인디안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영국이 이제 그때 인디안들을 점령을 했잖아요. 미엔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가 좀 많이 나와요. 참정권이라든지 얘네들 그래서 기본적인 역사책을 좀 보는 게 좋아요. 미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가벼운 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카페들 가입을 해가지고 좀 미국의 역사들 특히 얘네들의 글을 좀 많이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문은 다 잘해요. 이거는 뭐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큼 뭐 나름대로 비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언스는 뭐가 나오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뭐 공룡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배경 지식이. 그래서 얘는 뭐 사이언스지라든지 뭐 과학 동화 같은 것들, 과학 동화 이런 것들의 글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미리미리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권장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예요. 이코노미스트를 보면 이 중에 보통 과학 지문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뭐 엘니뇨, 라니냐 현상, 뭐 호르몬, 뭐 공룡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면서 자연과학 지문을 여기서 자연과학 지문을 많이 읽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 써 있듯이 거기 두 개의 사이트가 되게 도움이 돼요. 두 개의 사이트가 www.scienceamerica.com이랑 그 다음에 www.science 그 다음에 daily.com 이런 사이트가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미리미리 많이 읽으세요. 자연과학 지문은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약간 이게 우스갯소리로 꼬마애들이 읽는 책 중에 Y라는 책이 있거든요. Y. 이 책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카네 집에 가가지고 뭐 삼촌이다 그리고 이런 책을 좀 빌려달라고 읽어보세요. 책은 비싸요. 가능하면 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디스커버리 그런 걸 보면 되게 좋죠. 다큐멘터리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랑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같은 걸 봐가지고 자연과학에 대한 배경지식을 많이 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얘네들도 배경지식이 필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역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애들 역시 배경지식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고 미리미리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볼 때 그래야지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잘 알아두세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지멘매스를 잘 알면이라고 나오죠. 얘는 우선 자, 얘는 이 지멧 그 다음에 매스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잘 하려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거기 써있듯이 얘는 옵셔 가이드가 되게 중요해요. 옵셔 가이드가. 그래가지고 그걸 오지라고 그래요. 오지 15판, 16판이 중요하죠.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해설이 잘 돼 있지는 않아요. 해설이 잘 돼 있지는 않은데 문제가 되게 좋아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내겠다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좋은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그 트렌드를 보여줘요. 트렌드를. 그래가지고 이 옵시 가이드 문제를 좀 보면서 버벌도 좋은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해설이야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문제에 대해서 분석이 되게 좋은 거죠. 꼭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써있듯이 그 단기 사이트에 오면은 WGMAT 단기 사이트에 오면은 무료 동영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이 어사이먼트를 이렇게 저희들이 줘요. 어사이먼트를 주는데 이 어사이먼트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사이먼트 해설 동영상을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죠. 꼭 기억하세요. 어사이먼트 해설 동영상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뭐 단어들, 매스에 대한 단어들이 무엇인지 단어들, 그 다음에 수학 공식들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공부하는 게 좋고, 이건 당연히 이 무료로 제공이 돼요. 이 동영상들을 얘네들은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고, 이건 수업을 들으면 이 동영상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옵셔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파니까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고, 이 두 개는 이 옵셔 가이드 16판이랑 차이가 한 105문제 정도가 바뀌었어요. 105문제가 이쪽으로 바뀌었죠. 이쪽에서 오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들이 한 20%? 한 25%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합쳐서 이제 얘들 합친 문제 중에 한 400문제쯤 되는데 그 400문제에서 한 100여 문제가 바뀌었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에 옵시 가이드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좋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는 화면 적응이 되게 필요해요. 화면 적응. 화면으로 적응을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CBT라든지 컴퓨터 메이드 테스트라든지 CAT 이런 연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CBT, CAT, 컴퓨터 메이드 테스트고, 이거는 CAT는 컴퓨터 어투 테스트예요.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그 지메 시험을 신청하면 이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 프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랩이라 그래가지고 얘네 지메시 신청하면 무료로 다운받아요. 거기 지메 신청하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 그 사이트에서 이런 걸 좀 봐가지고 화면을 적응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특히 이 이코노미스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화면으로 읽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안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화면 시험이 굉장히 어색해요. 문제를 보면은 잘 안 맞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많이 읽는 사람이 저 문제에 좀 약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화면 적응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왔듯이 이렇게 좀 연습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왔듯이 이제 학원의 실전반, 그 수험에서 후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후기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나오는 문제들의 트렌드,
지금은 문제들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학원에 나오는 지금 트렌드들을. 그래서 이제 시전반을 수강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죠. 시전반을 수강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거기 나왔듯이 그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이런 GWD 이런 것들이 있어요. GWD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 시중에 팔아요. 뭐 이런 자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GW뿐만 아니라 뭐 오지 같은 경우에 예전 거를 봐도 상관은 없어요. 예전 거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 이 단기 사이트에만 있는 뭐 505일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 페이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죠. 그런 거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이 베리어블 어프로치라고 있어요. 미지수 접근 방식이죠. 베리어블 어프로치랑, 그 다음에 IB 어프로치라고 있죠. IB 어프로치. 이런 걸 가지고 좀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왔듯이 베리어블 어프로치나 IB 어프로치, 그 다음에 착각 유형들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하세요. 착각 유형. 그 다음에 뭐 팁 이런 것들 연습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하면은 아주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이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이 똑같이 습작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죠.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피카소나 고우나 고갱 17살 때 그림을 보면 걔들 일본 그 그림을 많이 베껴요. 그래서 모방을 한 다음에 창조의 어머니니까 풀이 과정을 그대로 암기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암기를 하라 이거죠. 풀이 과정 암기 꼭 알아두세요. 풀이 과정 암기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슬로우, 천천히 푸세요. 슬로우. 그 다음에 디테일. 그 다음에 핸디의 원칙을 지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천천히 풀어야 돼요. 빠르게 풀면 안 돼요. 천천히. 그래서 절대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천천히 풀어야지 나중에 굉장히 돼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풀어야 돼요. 이거는 계산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되는 거죠. 계산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 과정을 생략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핸들은 눈으로 풀면 안 되는 거죠. 눈으로 풀면 안 되는 거죠. 얘는 빠르게 풀면 안 되는 거고 천천히 풀어요. 천천히. 빠르게 풀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나왔듯이 천천히 풀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풀고, 그 다음에 손으로 풀어라. 아시겠죠? 잘 알아두세요. 슬로우, 디테일, 핸드의 원칙이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우유 배달부의 원칙이 나오는데, 우유 배달부의 원칙이 바로 뭐냐면은, 우유 배달부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우유를 배달해서 먹을 때 자기가 그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유를 배달해서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부가 더 건강하죠. 맨날 운동을 하니까 새벽마다. 그래서 같은 논리에서 문제는 내가 누가 설명하는 걸 듣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설명하는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계산 과정을 생략하지 말란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자기 스스로가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유 배달부의 원칙이 되는 거죠.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은 6번은 스터디를 가입하는 거, 스터디. 지금 저희들이 스터디가 18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18기까지. 이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뭐 스터디 조건은 단순한 게 PS랑 DS만 다 들으면 돼요. 다 듣고 수학을 못하면 되죠. 수학을 잘해도 상관없는데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 2개를 듣고 못해도 되고 뭐 설령 잘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얘가 지금 18기까지라고 됐으면은 이게 이제 한 기술 할 때마다 3달이 걸려요. 3개월이 걸리는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2010년부터 쭉 유지가 돼가지고 했고, 지금까지 하버드가, 스탠퍼드가 다 합격을 했어요. 하버드, 스탠퍼드, 와튼, MIT, 캘로그 전부 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BID 이 커뮤니티에서는 최고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스터디는 보통 여러분들이 할 때 보면 이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빠지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해요.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무료로 진행해야 돼요. 무료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돈을 받지는 않아요. 물론 회비는 받아요. 회비는 자기네들끼리 따로 받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저는 그냥 무료로 한다고 아시면 돼요. 얘는 직접 참여를 하고 무료로 하고, 이거는 격주로 참여하죠. 격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고, 격주라기 때문에 버벌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버벌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약간 어떤 날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하니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의 과외랑 비슷해요. 뭐 그래서 아주 돈이 될 거니까, 도움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자, 거기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원샷매스. 저한테 뭐 궁금한 거 같은 거 있으면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네이버 닷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도 있어요. 010-4874-514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톡 아이디가 있죠. 카톡 아이디는 에듀몬스터예요. 에듀몬스터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거를 상담이 필요하고 그러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CHCM이 무엇이고 버블이라는 매스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지금까지 진맥 단기, 재래 단기 원장 이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